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부터는 예고해 드린 대로 리얼리티 트랜서핑 책 2권을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인데요. 처음에 보여드릴 주제는 읽는 이들에게 라고 하는 서문 있죠. 오늘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트랜서핑 전반을 소개하는 의미로서 이 서문을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을 먼저 읽어볼까요? 트랜서핑은 현실을 제어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현실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그러면 이 현실이란 무엇이냐? 이 현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장면들, 만나는 사람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구성을 하죠. 우리는 각자의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그 하늘 아래, 그리고 이 땅 아래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세계의 층이 있다고 그랬죠. 각자의 하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잔뜩 껴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바라보는 하늘,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둡고 암울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하늘은 쾌청하고 맑고 구름 한 점 없어서 항상 저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의 맑은 하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세상은 항상 따뜻하고 싱그럽고 즐겁죠. 유쾌하죠. 이렇게 다양한 세계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폭풍우가 밀려오고 쓰나미처럼 환경이 밀려오는 이러한 세상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란, 나라란, 나란 이렇게 각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란, 부모란, 가족이란, 연인이란, 사랑이란,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자기만의 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온갖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 보면. 반면에 어떤 사람의 세상은 항상 어두움으로 가득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숨 쉬고 있는 게 손실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우리의 현실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맞이하려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옮겨가야 할까요? 그 환경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이 사람처럼 하늘이 맑아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한다고 해서 우리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세계의 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만의 현실이라는 것은 철저히 그 사람의 관념 안에 있는 세상이고요. 이 관념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이 생각은 우리가 사념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어떠한 생각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방사를 할 경우에 생각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마치 돋보기가 초점이 맞춰져서 불이 타듯이 어느 한 가지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 생각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사념체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이 인격체처럼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념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생각이 이제 나를 사로잡는 형태로 나를 옭아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다 해서 시작했던 것이 생각에 사로잡힌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잊으려고 하지만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생각은 어떠한 감정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한 감정을 계속 이 사념체로 인해서 감정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곧 나의 행동,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의 행동도 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겠죠. 나의 행동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 반응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이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행동은 또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만든 생각에 내 온 존재가 묶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념체가 더 커지면 뭐가 됩니까? 펜듈럼이 되죠. 그래서 나는 펜듈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펜듈럼의 갈고리에 낚인 것입니다. 이것이 트랜서핑에서 볼 때 소극적인 방면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트랜서핑을 한다고 했을 때는 파도를 타는 걸 떠올리라고 그랬죠. 나의 현실을 변환하는 것이 적극적인 방면이라면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나의 에너지가 빼앗기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의 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됐죠? 바로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방사한 생각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지점이 어딜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단지 감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부족해요. 행동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 이 생각 중에서도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생각 밑바탕에 기저에 깔려있는 신념이라는 것,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신념, 이 세상과 나에 대한 태도, 이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잘못된 신념, 그릇된 신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파괴하고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이러한 신념, 이 신념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때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층에서 벗어나는 길은 관념의 전환이 필요하고 관념의 전환은 곧 존재의 변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죠. 여행 효과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요. 여행은 항상 즐거워요. 여행을 가면요. 신기한 나라에 가면 신기한 나라의 화장실마저도 나에겐 즐겁죠. 그런데 살아보십시오. 결국에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행 효과가 끝나고 나면 나는 고스란히 나이고요.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한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 관계의 패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돼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 변환 기법이 맞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면으로 나의 존재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 현실을 변환한다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이 슬라이드 기법에 의존을 해서 나의 저 멀리에 있는 이 현실과 너무도 유리된 가능태 공간의 섹터의 한 지점을 상정을 해서 사념을 방사한다 한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의 존재가 에너지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계의 층 자체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쌓아서 여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계속 불이 안 붙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장작이 습기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요. 불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러한 트랜서핑을 하기 위한 합당한 위치에 가 있지 않는 한 슬라이드 기법을 활용해서 저 멀리에 있는 꿈을 꾼다고 한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존재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방면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방면으로는 나의 에너지가 강화돼야 되고 나의 세계의 층이 따뜻한, 편안한, 행복한 이러한 아말감을 넣은 이러한 세상으로 나의 세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그 방향이 바로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섹터가 되겠죠.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질 때에 트랜서핑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본질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를 다시 읽어보면 트랜서핑은 현실을 제어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기법이라고 할 때 이 기법은 어떠한 본질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러한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도구이긴 하나 도구라는 것은 기법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구니까요. 도구는 예를 들면 사다리 같은 거잖아요. 사다리는 내가 걸어서 닿기 힘든 곳을 보다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샀어요. 도구를 샀으면 항상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내가 이 지붕 위에 올라가기 위한 거예요. 그럼 지붕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적절히 사용하면 이 사다리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이 사다리를 사놓고 계속 사다리를 닦고 광을 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습은 하는데, 폈다 접었다 연습을 하는데, 정작 내가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정작 써야 할 지붕에 올라가야 할 때는 이 사다리를 쓸 줄 몰라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계단이 놓여 있는데 굳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라는 것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트랜서핑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트랜서핑이 좋은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강력한 도구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 단계 얘기를 하면서 트랜서핑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에너지가 복원이 돼야 되고, 복원되기 위해선 손실된 에너지 또는 손상된 에너지를 회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상담이나 치유의 단계가 된다고 했죠. 에너지의 복원 및 회복, 그리고 충전이 필요하죠. 이거는 의도의 에너지 활성화 단계,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게 필요하죠. 이것이 트랜서핑을 직접 나의 의도를 사용해서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전초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은 오르라고 있는 것이고요. 한 계단을 오르면 다음 계단은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계단을 오르는 것을 외면하고 저 멀리에 있는 계단만 바라보고 있다면 한 계단조차도 오르지 못하고 결국엔 오르지 못할 산을 바라보는 게 되고, 그만큼 좌절의 골만 깊어질 뿐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트랜서핑에서는 목표란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의 스스로 실현되는 무엇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계단을 제가 표현해 놨는데, 트랜서핑에서는 이 계단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에스컬레이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에스컬레이터. 내가 원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기존의 내부 의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에 직접 내가 힘을 가해서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외부 의도라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오게끔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언젠간 떨어지겠지만 하염없이 입을 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에 올라타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내부 의도를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의도가 능동이라면, 외부 의도가 수동이라면, 이 능동은 수동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목표 지점으로 다가가려면 내가 여기에 한 발을 디뎌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디뎠다면 굳이 여기서 힘겹게 뛰어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나를 목표 지점으로 데려가 줄 테니까요. 한면으로 내가 데려가지는 것이지만 한면으로는 그 목표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다가온다는 개념,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기 개발 기법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트랜서핑은 외부 의도를 사용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능태 공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이 가능태 공간의 힘, 그것을 메타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력을 활용해서 현실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 현실을 벗어난 세계,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세상이다, 그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트랜서핑을 절반만 이해하게 되고요. 내부 의도 차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기술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가설 같은 것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지 가능태 공간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류의 과학을
신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세계를 상정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제가 되지 않는 한 트랜스서핑은 절반의 이해고 또한 잘못된 이해로 흐를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트랜스서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제공한다. 두 가지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우리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죠. 다람쥐 쳇바퀴를 떠올리시면 되죠. 우리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굴레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고, 대부분은 악순환 구조에 살고 있죠. 악순환 구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런 말로 표현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게 그거고 만사가 똑같고, 이런 것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라고 볼 수 있죠. 기운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운이 빠져도 다시 충전하고 달려야 돼요. 달리지 않으면 나는 정체될 테니까.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펜듈럼의 규칙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 방식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먼저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관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한 관념의 전환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러한 기술들은 사실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술보다 이러한 관념의 전환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훨씬 빨리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관념의 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트랜스서핑 책을 여러분들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찬찬히 지금 당장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읽고 또 적용해보고 또 바라보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게 있고, 때로는 어떤 구절이 확 밝아져요, 나에게. 그것이 바로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트랜스서핑의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이 생기게 되면은 펜듈럼을 인식하는 것이나 중요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빨라지게 되어 있죠. 연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관념의 전환 없이 하려는 것이 과거에 했던 패턴의 방식대로 트랜스서핑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수고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수고를 하다가 이렇게 번쩍번쩍 통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번 강독에 참여해 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사고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의 세계관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둘 중에 하나로 세상을 살아와요. 두 가지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환경이죠. 바깥에 있는 환경에 내 온 존재가 사로잡히는 걸 말해요. 사로잡힌다는 게 뭘까요? 갈고리에 걸려든 거죠. 펜듈럼의 갈고리. 바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저러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갑다 저런갑다 하면 우르르가 일로 물려들고 저리로 우르르 물려들고, 이것이 몸에 좋다 그러면 여기 가서 또 사 먹고, 또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저기 가서 또 저 얘기 듣고, 계속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줏대가 없다는 얘기 하죠. 귀가 얇다는 얘기도 하죠. 계속 바깥의 현상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내 온 존재가 빼앗겨가지고 불안에 떨고 불란스럽고 이런 걸 얘기해요. 이게 외부 스크린에 점유당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스크린이 있는데 내부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쉽게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이 모양, 우리의 생각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오만 가지 생각, 온갖 잡동사니 같은 생각, 망상, 공상, 상상, 온갖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안에 빠져서 지내는 거죠. 내 생각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 안에서 일을 하고, 내 생각 안에서 나를 판단하고, 다 내 생각 안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걸 말해요. 사로잡는다. 갈고리죠. 갈고리에 딱 걸려든 거예요. 어디에? 펜듈럼에.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바깥 세상에 내가 좌우되지, 내가 만든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좌우되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은 펜듈럼이 계속 강화되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는 삶, 꼬이는 삶을 사는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바깥의 세상에서 나의 중심으로 돌아와라. 이 의도의 중심이라고 하죠. 내 생각 안에 빠져있는 내부 스크린에서 나와서 나의 중심으로 돌아와라. 이 중심을 찾는 것이 바로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깨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울 속, 거울 밖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이 감각을 키우는 것이 또 이 트랜서핑에서 중요한 본질적인 지향해야 될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 이거죠. 행동 방식은 뭘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동은 이러한 바깥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쑥 움츠러들어서 자기 세상에 갇혀 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고 혁명하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물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노력입니다만 이 지나친 내부의 의도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겨운 싸움, 이러한 행동 또는 완전히 내 세상 안에 갇혀가지고 내 세상 안에 갇혀서 저 멀리 우주로 떠다니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럴수록 더 많이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저 태양계를 지나서 태양까지 가는 거예요. 태양까지. 태양을 만나고 오면 뭐합니까? 눈 뜨고 오면은 이 세상이 잿빛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에 아무런 적응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트랜서핑은 이 양극단을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이 외부에 참여하는 내부 의도를 사용하지 않고, 또 반대급부로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우주의 힘을 빌어서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고 외치면서 면벽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행동은 바로 의도라는 것입니다. 소망에서 의심이 빠져 있고 거기에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부 의도가 아닌 외부 의도의 힘을 사용함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의도를 조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 체계라는 것은 외부 내부의 스크린에 점유당하지 않고 거울 바깥에 있는 나, 깨어있는 나로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고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볼게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트랜서핑의 방식은 뭐냐? 나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규정이죠. 그래서 네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려면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것은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적응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함정이 있죠.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둔갑을 하죠.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을 하죠. 적응을 하는 건 좋은 건데 적응이 나중에 노예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모호해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빗나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의식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양쪽에 걸려있는 갈고리에 내가 포획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적응이 필요할 때 적응을 해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르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적응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트랜서퍼의 입장이죠. 그 말은 바로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필요한 대로 모든 문명을 이용하고 펜듈럼의 이 에너지를 활용하지만 여기에 나는 걸려들진 않아 이거죠. 마치 물고기가 이 낚싯바늘에 와서 미끼만 싹 먹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입은 이 옷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옷들, 껍데기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좋다니까
이렇게 나를 만들어 온 입은 껍데기들이 있어요.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죠. 이걸 부정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부정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장난감일 뿐이에요. 도구니까요. 도구는 필요할 때 쓰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도구 안에 갇혀버렸어요. 거기서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도구 위에 있지 도구 안에 있지가 않아요. 이 컵이 있으면 컵을 사용해서 우리가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컵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냐? 컵이 있으면 이 컵 위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거죠. 이게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컵 안에서 컵 바깥에 컵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여기저기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하니까 컵에 이걸 칠하고 저걸 칠하고 무늬를 내고 불빛을 이렇게 밝혀도 보고 또 컵 안에 또 컵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컵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컵 바깥으로 나와서 이 많은 컵들을 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위치가 바로 나 자신으로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트랜서핑의 주요 개념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가 저장되어 있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해 있다. 이 얘기죠. 가능태 공간. 우리의 세계는 크게 물리적인 현실, 우리가 실제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고 그 이면에 에너지로 작동을 하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가능태 공간은 우리와 관련해서, 나와 관련해서 나의 과거와 미래, 모든 가능한 나의 존재의 모습과 나의 환경의 시나리오가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트랜서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능태 공간에 대한 전제가 수용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트랜서핑의 많은 기술들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트랜서퍼들의 주변 세계는 그들의 눈앞에서 놀랍게 변해가고 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가상세계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현실이다. 좋은 표현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죠. 가상세계의 신비주의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현실. 트랜서핑은 이 현실에 관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상세계의 신비, 그러니까 막 유체이탈해서 내가 어떤 빛을 받고 빛으로 된 사람 어떤 영혼의 체들을 받고 거기서 아주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너무 행복감을 느꼈고 다시 그래서 내 몸을 입고 돌아와서 이 현실에 봤더니 아 그때 나의 본향이 거기에 있었네요.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신기하죠? 기적 같고. 그런데 결국 몸으로 돌아왔잖아요. 몸으로 돌아왔으면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몸을 입고 살아야겠죠. 몸을 입고 사면은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펜듈럼 세상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문명 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가상 공간에서 헤엄치는 것이 아무리 달콤하다 한들 이 현실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통제해 나가고 내가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엔 다시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현실에서는 마치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의 뭐 공상과학 만화 영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액체가 있고 이 안에 뇌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말을 하잖아요. 몸은 죽었는데 뇌가 살아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상 사이버 공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접속해서 24시간 살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고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결국에 현실에 눈을 뜨고 돌아오면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서핑의 지점을 아셔야 되는데 트랜서핑은 이러한 가상세계의 신비주의가 아니다. 제어할 수 있는 현실이다. 단 그 제어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 가상세계, 가능태 공간.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 힘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것이지 그 힘 안으로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서핑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책이 있고 현장에 있으면 이걸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책을 읽어서 이해를 하시고요. 현장에 가셔서 책을 읽고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펜듈럼을 이해하고 펜듈럼을 인식하고, 중요성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부 의도를 이해하고 외부 의도를 인식을 하고. 그러면 그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뭐예요?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도한 것을 다시 책을 보고 확인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 점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잘된 것과 못된 것이 점검이 되면서 조율이 되죠. 그리고 조율을 하고 나면 다시 현장에 가면 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한 만큼 현장에서 감각이 생깁니다. 감각이 생기는 만큼 그걸 가지고 다시 책을 읽으면 이때는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 통찰이 일어난 것을 또 다시 가서 적용을 하죠. 이 반복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이 반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체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라는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껍데기 밖으로 나와 있는 자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조망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 그리고 책을 읽고 적용하고 다시 읽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천천히 쉬엄쉬엄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뭐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나서 이 책 한 권 떼겠다, 뭐 한 번에 그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과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죠. 삶의 현장과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과 분리돼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상세계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이 현실이 그동안 나의 현실이 원망스러웠다면 그 원망스러운 현실도 결국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마지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인정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잖아.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어. 그 선택으로 나는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 더 파손되지 않았잖아.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진 않았잖아.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해주고 스스로의 선택권을 되찾으셔야 돼요. 소극적인 선택도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거울 앞에서, 이중거울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도 나에게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선언을 하시라는 거죠.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